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당뇨병 관리의 최고인 야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은 지속적으로 혈당이 높아지면서 심각한 합병증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건강 문제에 악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당뇨인들은 식단에 신선한 야채를 포함시켜서 혈당을 안정시키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당뇨병은 올바른 음식과 식단,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 등으로 관리를 한다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혈당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평생 안전하게 관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당뇨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나오는 당을 췌장에서 생성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에 의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때 지속적으로 혈중 포도당 수치가 증가하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수치가 정상보다 높지만 당뇨병에는 미치지 못하는 당뇨병 전 단계일 경우 우리가 먹는 음식 선택이 당뇨병으로 진행이 될지 정상으로 돌아갈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뇨병 전 단계 분들은 당뇨로 진행되는 것을 막고 당뇨병 환자는 혈당을 조절하고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식단에 야채를 충분하게 포함시켜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약 85% 정도가 과체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체중이나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식단에는 꼭 야채를 다양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식단에 알록달록한 야채들을 포함시키면 풍부한 섬유질로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과 체중을 감소시키는 데 좋고 알록달록한 야채의 파이토케미컬을 섭취할 수 있어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협회에서도 영양소가 풍부하면서 탄수화물이 적은 야채를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야채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까요? 추천하는 첫 번째 야채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수분이 많은 채소인데요.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미국 임상양리학회에서 발표된 연구가 있는데요. 오이에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채소라 밝히고 있습니다. 오이의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도 낮은데요. 혈당 지수는 GI 15이고 한 번 먹을 양인 100g, 오이 반 개의 혈당 부하 지수는 GL 0.4로 둘 모두 아주 낮습니다. 오이는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서 당뇨인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렇더라도 다량으로 드실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양으로 적당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야채는 오크라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얼핏 보면 각진 고추처럼 생겼습니다. 이 오크라에는 섬유질, 칼륨, 엽산, 비타민-C, 비타민-B, 칼슘 등이 가득한 채소인데요. 외국에서는 슈퍼푸드로 잘 알려진 야채이기도 합니다. 오크라는 섬유질이 아주 풍부하기로 유명한데요.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이 오크라의 섬유질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좋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C나 케르세틴,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해서 당뇨병과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는 데 좋습니다.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도 낮은데요. 혈당 지수는 GI 28이고 오크라 3개 정도를 먹었을 때 혈당 부하 지수는 GL 1입니다. 당뇨에 좋은 야채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당근이 혈당 지수가 높아서 당뇨인들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하는데요. 하지만 당근은 생각보다 혈당 지수 GI가 그렇게 크게 높지 않고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죠. 섬유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 항산화제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혈당 관리와 합병증 예방에 빼놓을 수 없는 야채 중 하나입니다. 공신력이 있는 호주 시드니 대학교의 식품 혈당지수 측정값을 보면요. 일부 품종을 제외한 생당근의 경우 혈당지수가 GI 39이고 당근을 삶았을 때는 GI 49로
생 것과 삶은 것 둘 모두 낮은 혈당 지수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한 번 먹을 양인 당근 반 개를 먹었을 때의 혈당 부하 지수는 GL2로 한 번에 여러 개를 먹지 않는 한 누구나 하루 하나 정도는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채소입니다. 당근하면 베타카로틴을 빼놓을 수 없죠. 이 항산화제는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이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분비할 수 있도록 돕고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여서 세포 내에서 혈당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줘 혈당과 당뇨병 관리를 더 수월하게 해줍니다. 당뇨에 좋은 채소 네 번째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에는 혈관의 염증을 없애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글루타치온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성분은 양파와 마늘에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아스파라거스의 그 함량이 월등하게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인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작용하는데요. 세포 내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이런 효능으로 당뇨병 및 당뇨합병증의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의 혈당 지수를 살펴보면요. 약 GI 14로 낮고 한 번에 100g을 먹었을 때의 혈당 부하 지수는 GL 0.6으로 아주 낮은 식품군에 속합니다. 아스파라거스가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내용 하나를 살펴보면요. 아스파라거스가 탄수화물 소화를 억제하고 인슐린 분비와 베타세포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고 혈당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좋은 야채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야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증가한 코티솔은 인슐린 저항성을 발생시켜 혈당을 더욱 높이게 됩니다. 이럴 때 시금치에 다량 포함된 마그네슘이 당뇨에 악영향을 주는 코티솔 호르몬 수치를 조절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금치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조절해서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는 혈당 지수가 GI 15이고 100g을 먹었을 때의 혈당 부하 지수는 GL 0.3으로 아주 낮습니다. 시금치 100g은 한 번 먹을 양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혈당 걱정 없이 섭취해도 좋은 채소입니다. 당근에 다량 포함되어 있는 베타카로틴도 시금치에 풍부한데요. 한 연구에서 22가지의 야채를 데치기 전과 후에 베타카로틴 함량을 비교했는데 여기에서 시금치를 데쳤을 때 베타카로틴의 함유량이 가장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데치면 당뇨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 성분이 손실되기 때문에 30초 정도만 살짝 데치는 것이 마그네슘 손실을 막고 베타카로틴 함량을 높이는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야채로 십자화과 채소인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무 등의 야채들도 당뇨병에 참 좋은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십자화과 채소는 많이 먹을 경우 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십자화과 채소에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는 설포라판, 위벽을 보호하는 비타민 U가 풍부해서 당뇨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 문제에도 도움이 되는 채소입니다. 오늘은 당뇨병 관리의 최고인 채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본 일부 채소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혹시 신장에 문제가 있다면 당뇨에 좋은 채소들도 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칼륨이나 인 등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드셔야 합니다. 신장에 문제가 없는 당뇨인이라면 지금까지 알아본 야채들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아본 야채야말로 당뇨 혈당 관리의 최고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